요즘에 이제 SNS 들어가 보면은 뭐 소위 뭐 인기 있는 셀럽들이 이제 물건을 홍보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뭐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또 보면 이렇게 약간 혹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혹할 정도로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아 나도 한번 써볼까? 저런 셀럽 있으니까 말이죠.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혹시 구매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구매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사실 네. 관심은 가긴 가요. 네. 특히 이제 또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뭐 사람이 혹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걸 믿고 물건을 샀다가 낭패를 본 사람도 최근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SNS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또 내가 허위 광고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양 변호사님도 셀럽이잖아요. 저는 셀럽이 아닙니다. 셀럽 아니십니까? 혹시 SNS 같은 데서 물건을 구매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네, 저는 구매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을 산 적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사용했던 화장품인데 이 SNS를 보니까 제가 샀던 가격보다 싸게 팔길래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만족하셨습니까? 저는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동일 좀 그래도 동일 조금, 제품이어서 안전했다고 보이는데요. 사실 광고들을 많이 볼 때 좀 혹하긴 하지만 혹시나 모를까 봐 좀 주저하게 되는 건 있더라고요. 사실 SNS 판매되는 물건들 보면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던 그 화장품부터 뭐 의류, 그다음에 신발, 그리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아동용품도 요새는 SNS로 판매를 많이 하고요. 네. 심지어 이제 먹거리들도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주부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가공을 해서 파는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뭐 비타민 이런 사실은 건강보조식품까지도 다 요새는 SNS에서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좀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서 이제 셀럽 말씀드렸죠. SNS 셀럽들을 보고 뭐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마케팅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인플루언서가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의 인플루언스에서 따온 건데요. 그만큼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만 해도 인플루언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낯설게 여겨졌었는데 요즘에는 손쉽게 본인 스스로를 인플루언서다라고 마치 직업처럼 소개를 하는 분들도 저는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참 이렇게 인플루언서라는 그 신조어가 그래도 많이 가깝게 다가왔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그 셀럽이라고 유명인 쓰면 왠지 좋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뭐 셀럽들은 이런 식의 홍보를 하는 게 협찬 같은 걸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나요? 네, 그게 초반에는 그 유통 구조가 협찬을 받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이제 돈을 내지 않고 제공을 해줄 테니까 본인의 SNS의 계정에 게시를 해달라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마케팅 홍보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러한 이제 협찬 방식보다는 그 유통 그 시스템이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플루언서들이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매 대행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제조사와 일정 부분의 수익 배분을 통해서 본인은 마치 마케팅과 홍보 내지는 판매를 대행하는 그런 그 역할을 전문적으로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초반의 협찬 방식보다는 많이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제조사들이 본인의 그런 제조 물품을 그 구매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그 셀럽을 사실 그 섭외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럽 섭외에 많이 공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어떤 식으로 판매를 유도하는지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군요. 저런 식으로 공구와 함께해요. 하트까지 공동구매. 다니면서 공구와 함께해요. 저도 사실 많이 본 이 광고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사용을 해보고 이러한 점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독려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사진을 매일매일 보면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호감도를 높여온 그런 대중들 입장에서는 나도 한번 써봐야지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거기다가 일방적으로 사라는 게 아니라 공동구매하자.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왠지 가격이 더 저렴할 것 같은 생각도 들죠. 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역시 저와 함께해요. 저와 함께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유가 사실 있어요. 마케팅 그 방법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만 구매를 해라라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너와 함께 고객이다라는 점을 어필을 하면서 사실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네. 자, 그리고
이번에 건강보조식품이네요. 이 좋은 걸 안 먹는 사람은 없겠죠? 역시 같이 예뻐져요, 네. 우리. 예. 같이 예뻐져요, 우리. 그러니까 네. 그 마케팅 그 수법 중에 하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동질감을 준다라는 그러네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수단 같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많이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제조사들이 무려 40%의 이익을 그 저러한 셀럽들에게 주는 걸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평균적이라고 하니까요. 네. 실질적으로 본인은 아무런 자본도 투자하지 않고 이익의 40%다라고 하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인플루언서 있겠죠. 자체가 직업이 될 수가 있겠네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요새. 예. 자,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이제 뭐 다양한 제품들이 SNS 상에서 판매가 되는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이게 유통 구조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여부일 것 같아요. 특히나 뭐 건강보조식품도 그렇고 또 요즘에 일반 식품도 많이 판매가 되니까 이거는 조금 유통 구조가 신뢰가 조금 덜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트에서 구매를 할 때는 그 유통 구조가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 다 정립돼 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스템화돼 있죠. 시스템화가 예.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렇게 뭐 사무실이라든지 어떠한 매장을 갖추어 놓지 않고 다만 그냥 온라인상으로 판매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식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안전상의 문제가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뭐 판매 대행만 하는 경우와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직접 본인이 물건을 구매한 거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판매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제조사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그 반대로 쉽게 말해서 본인이 물건을 떼어다가 파는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직접 인플루언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좀 상황이 열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허위 광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사고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점점 늘어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네. 통계를 보면 이게 공정위에서 나온 통계 자료인데요. 네. 2013년도에 400여 건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2017년 4년 뒤에는 오히려 200여 건으로 그러니까 줄었네요.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라고 좀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그 SNS를 통한 물건을 파는 그러한 시스템이 사실 갖춰지기 전에는 광고에 대해서 이게 어떤 법 위반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인지가 없이 그냥 쉽게 손쉽게 하다가 이게 워낙 이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그 유통 구조가 조금씩 정립이 되어 가면서 네. 이런 거는 법 위반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작용과 그리고 제조사들의 또 이제 법률적인 조언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사실은 표시광고법 위반 접수 현황이 조금씩은 줄어드는 그런 추세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SNS 허위 광고로 인해서 피해보는 분들 저희가 좀 사례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여성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화장품이다라고 해서 이제 공구를 했던 것 같아요. 공구인지 아니면 그냥 구매를 했군요. 그런데 문제는 얼굴이 다 뒤집어지고 염증이 생겨서 이제 문의를 했더니 2주 정도는 사용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환불은 절대 힘들다. 환불이 안 된다라는 예, 환불 받을 수 없는 거기에 건가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품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만약에 제품상에 하자가 전혀 없고 소비자의 단순한 변심이다라 그러면 규정된 환불 기간 내에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지나면 안 되는 거는 사실 원칙적으로 맞는 겁니다. 근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은 사실은 뭐 피부가 좋아지려고 사용을 하는 것인데 네. 오히려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사실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품에 하자가 있다라고 충분히 보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언제든지 그 환불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6개월 이내기만 한다면 환불을 해달라고 하거나 교환을 해달라고 하거나 환불을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을 가서 치료비가 소요됐다. 그러면 치료비까지도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SNS에서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6개월 이내에만 환불 요청을 하시면 되고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들어줘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유통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호를 받거나 이게 좀 나눠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
판매 대행만 하는 경우에는 네. 사실상 이제 제조사와 거래를 한다라고 볼 여지도 있고 네. 제조사와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그 판매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제조사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걸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나는 상인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그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래 형태라면 조금 안전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업자 등록도 내지 않은 그냥 이 사람과의 계약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전자상거래법 그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사인 간의 거래, 중고거래와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환불을 요청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경우를 고려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인플루언서와 뭐 이렇게 거래를 체결한다든지 뭐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라든지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좀 여쭤볼게요. SNS 허위 광고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당했다.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게 그 환불 요청을 해서 들어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죠.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럴 때는 그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 문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허위 과장 광고에 내가 속았다. 이거는 공정위 소관입니다. 그래서 네. 공정위에 신고를 하시면 뭐 판매자에게 일정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든지 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